실비 청구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조사 나온다고요? 이 영상 먼저 꼭 보고 사인하세요. 보험에 대해 궁금한 건 많지만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시죠?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조사 나온다는 연락 받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보험금 청구를 했다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험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실제로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 겪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밖에 없어요. 뭘 사인해야 할지, 혹시 잘못 사인해서 불이익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조사 상황에서 어떤 서류에 사인하면 안 되는지 꼭 조심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 아무래도 저는 실비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4세대 실손 기준으로는 입원은 최대 5천만 원, 통원은 하루 20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꽤 든든하죠. 하지만 실비보험금 청구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보험사나 손해상정사가 직접 조사를 나오는 경우예요. 자, 두 번째는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려다가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정말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한번 겪고 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조심할 걸 하게 되거든요. 사례로 알아볼게요. 실제로 제 지인분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갑자기 보험사에서 조사하겠다라고 손해사정사를 보낸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 많이 당황하셨고 그때 알려드렸던 조언들을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는 주된 이유는 진료 내용과 서류가 앞뒤가 안 맞거나 과잉 진료로 보이는 경우, 치료비가 100만 원 이상 단위로 큰 경우, 그리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청구한 경우예요. 또는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가 의심을 갖고 조사를 요청해요. 이때 조심해야 될 서류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면책 동의서입니다. 면책 동의서, 이름부터 좀 딱딱하죠. 이 서류는 말 그대로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 보험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인해 버리면 혹시라도 나중에 보험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도 보험사는 이미 책임 없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 서류에는 사인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나중에 이거 왜 못 받았지? 하고 의의신청하거나 소명하고 시간 들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 생기기 전에요, 그냥 처음부터 서명 안 하시는 게 속 편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것도 말만 들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하면 우리 서로 소송을 하지 말자라고 미리 약속하는 서류예요. 보험사에서 이걸로 다 끝났다고 보시죠? 라는 의미로 제안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서류에 무심코 서명해버리면 나중에 혹시 보험금이 제대로 안 나왔다거나 새롭게 문제를 발견할 때라도 소송을 걸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류는 웬만하면 사인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예외적으로 모든 진단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로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다는 확신이 들 때, 이럴 때만 서명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보험금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받을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싶으시다면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이건 조금 달라요. 문제는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어요. 보험사도 필요하면 제3병원에서 의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병원이 보험사와 가까운 병원일 경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명 전에 꼭 물어보세요. 왜 자문을 받으려는 건가요? 어떤 자료가 부족한 건가요? 이해되면 그때 서명하시고요. 혹시 걱정되신다면 동시감정제도를 신청하세요. 보험사와 관련 없는 제3의 상급병원에서 객관적으로 자문해주는 제도예요. 무조건적으로 서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도 어쩔 수 없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보험금 예상 지급 기일, 예를 들어 우리가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환자가 실제로 치료받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의료자문 동의서예요.
있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게 되면 다른 병원의 의사가 내 치료 내용을 보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여야 할 게 있어요. 보험사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병원이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원래 기대했던 만큼의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받으셨을 땐 바로 사인하지 마시고 꼭 먼저 물어보세요. 왜 자문이 필요한지, 어떤 자료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상황이 이해되고 납득되신다면 그때 사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더 덧붙여주세요. 제 주치의가 제 상태를 제일 잘 아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가 소견으로 보완하겠다라고요. 이렇게 미리 말씀해두면 보험사도 섣불리 자문을 강행하기는 어렵겠죠. 만약 보험사에서 그래도 자문을 고집한다면 동시감정제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나도 보험사도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상급병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훨씬 중립적이고 신뢰도도 높아요. 이 제도는 보험금 청구자가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전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건 좀 아닌데 싶으시면 동시감정제도 활용도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해요. 자, 네 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서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를 결제하면요, 그 내용은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동의해주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요, 이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병원을 다녔는지, 심지어 청구하지 않았던 진료 기록까지 보험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이 서류는 꼭 서명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로 사인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요, 한 번만 동의해주면 조사자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직접 발급받는 것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내 동의 없이 타인이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조사자가 보험금 빨리 처리해드릴게요 하면서 동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이때 너무 쉽게 네 하고 사인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험사에 보여주게 되면 몇 년 전부터 내가 어떤 병원에 몇 월 며칠에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청구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 확인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굳이 알릴 필요 없는 자잘한 질병들까지 노출돼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이건 보험사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심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들이니 서명은 해주시되 병원명과 기간 등은 꼭 확인하고 작성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실비 청구하면 보험가입에 영향이 있을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은 모두 보험사에 기록돼요. 다른 보험 가입 시 보험사들이 조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진단받았거나 1년 이내에 재검사 받았거나 5년 이내 입원 수술 장기 약 복용 기록이 있다면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비를 그때그때 청구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병력이 고지에 걸리지 않는 시기까지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예시로 도수 치료를 보면요, 고지 기준은 5년 이내에 7회 이상 받아야 고지 대상이 되는데 만약 6회만 받고 매번 실비 청구를 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도수 치료 자주 받네? 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럼 새 보험 가입이나 특약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사 조사 시에 조심해야 할 서류들과 실손보험 청구 시 불이익 받지 않는 현명한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보험을 점검하고 계시거나 불필요한 보험료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보험꿀단지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보장 설계부터 청구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